반갑습니다. 원래 같은 무리들끼리 논대요. 그래서 저도 울음해요. 시카고 교당에서 뭐 기쁘나 대성통과하고 슬퍼도 대성통과하는 김정욱입니다. 글쎄요, 저는 오늘 여기 법당을 보는데 우리 원불교 기도 법회 순서가 다 같지 않구나, 각 교당마다 특색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조태영 교무님이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이렇게 잠깐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옛날 대성사님께서 이제 구인 선진문도 시작하셔가지고 작은 인원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뭐랄까 저희가 좀 약간 좀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요 계속 그 선을 많이 시켰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 중간중간에 이 다른 어느 교당에서 느껴보지 못한 우리가 선을 20분씩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잡념으로 우리가 끌려가요. 근데 중간중간에 저희를 탁 끼워준데 첫 번째 경종 소리에 저는 막 이 온몸의 전율을 느꼈어요. 우리 교무님이 이런 방법으로 저희를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저는 오늘 그 선의 어떤 그런 거에서 이렇게 기운을 확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카고 교당에 제가 처음 이제 결혼해서 막 왔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몇 분 안 계셨어요. 안 계셨는데 그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려서 이제 거기 시카고 교당에서 아이 둘을 낳고 그때 여기 사이먼하고 같이 온 메리안 지은이가 제 딸이에요. 근데 걔가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막 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원불교를 다녔어요. 한국서부터. 근데 시카고 교당을 딱 왔는데 너무 인원이 작은 거야. 그래도 아이도 태어났는데 미래가 안 보여요.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원불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옆에를 보면 교회에서 수많은 아이들 프로그램도 있고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거야. 고민스러운데 얼마 안 가서 장산 목사님이 저희한테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훈련을 저희가 2박 3일을 받는데 그런데다가 우리 원불교부 제가 고등학교 다녔지만 그때는 그냥 막 청년들 재미나게 막 법회 보고 우리는요 이게 법회 끝나자마자 그 회장님이 막걸리에다가 빈대떡 싸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먹으러 우리 막 쫓아다녔거든요. 그리고 법문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냥 청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다녔는데 시카고 와가지고 막 공부 막 그냥 어렵고 막 애는 지금 크는데 애는 어린이는 한 명도 없고 저만 애가 둘을 낳았으니까 할머니들밖에 없고 내가 이 교당을 계속 다녀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장산 법사님 그러면서 이제 이 법문도 어렵고 막 일원상 선문, 일상수행요법 그때 처음으로 막 이제 그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려운 거야. 이거 말이 막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장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애기 아빠하고 되게 어려웠어요. 살기가 너무 다른 사람이야.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왜 이렇게 못난지, 왜 이렇게 부족한지 남편에 대한 이런 게 막 어려웠어요. 근데 장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심지는 그 일상수행요법을 딱 한자 하면서 심지는 원래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심지는 누구 심지? 뭐가 다음 마탕이 어딜까? 막 저는 막 그게 막 매사가 그때는 막 궁금하고 막 불만스럽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저가 그렇게 불만스러운 건 사실 에너지예요. 내가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슬픈 일, 기쁜 일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공부법으로만 돌릴 수만 있으면 엄청나게 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때 막 수많이 앞뒤도 안 맞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른 법회가 끝났는데도 그 다음날 막 그냥 세탁소 일하고 7시에 끝나고 가서 애들 끌고 막 어린 것들을 끌고 가서 걔네도 내팽개치고 가서 궁금한 거 계속 여쭸어요. 그랬는데 그때 장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지라는 거를 너 이름을 그 안에다 넣어봐라. 정욱이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러면서 그거를 제 이름을 거기다 탁 넣는 순간 이거는 있잖아요. 이게 남편이 어리석은 게 아니고 내가 어리석고 남편이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고 남편이 공의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공의심 없는 사람을 내가 내 법명을 그 앞에다 탁 넣고 이거 일상수행요법을 하다 보니까요. 그때서부터 이게 마음이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도저히 원망도 상대한테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이제 거기다 하면 그거를 이제 막 해서 즐거워, 너무 즐거워. 나 이제 김정욱이 앞에만 넣으면 다 해결돼. 그랬는데요.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는 또 법박이 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워 죽겠는데 내 이름을 넣으니까 이거에서 또 이제 한 발짝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순간에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시카고교당에는 신산 법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신산 법사님한테 한 10여 년 동안 도덕경하고 원불교 대종경 공부를 매주 수요일마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민사에서는 알겠지만 지금 현재 들어오는 젊은 층들은 그래도 하이클래스 잡을 가졌지만 저희들 20, 30년 전에는 거의 새벽부터 일하는 세탁소 일을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 시간에 끝나고 7시에 끝나서 다시 법당에 가면 8시, 8시부터 9시 반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은 조막조막해. 근데도 그 젊었을 때 그 아이들을 끌고 가서 그 수요 공부 법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짧은 순간에는 아이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막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아마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야. 엄마가 이게 교당에 미쳐서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애들 때문에 저희가 한 1년 동안 그 수요 공부를 스탑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하이스쿨이 됐는데 내가 엄마 왜 수요 공부방 안 가? 그래서 사실은 너희들한테 미안해서 엄마가 공부를 못 가고 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엄마 가서 공부하고 오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아이들도 남편도 다 같이 함께 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젊은 교도님들한테 지금 아이가 어리다고 아이한테 절절 매달려서 내 거를 지금 그 순간에 안 하면은 사실은 아이들이 컸을 때는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늦지 않고 지금이라도 뭐든지 내가 스타팅, 그러니까 원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운동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내가 내 아이나 뭐 이렇게 이유를 달지 말고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이렇게 뚜벅뚜벅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이제 50대가 되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게 버클리 교당에 와서 이렇게 법회를 보는데 사실 시카고당은요. 지하실에서 물 나오는 지하실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4분인가 3분이 시작했대요. 근데 이 버클리 교당에 와서 보니까 버클리 교당은 오히려 다른 어느 지역 교당들보다 시작이 굉장히 이렇게 건재하게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탄탄하게 어른들이 계셔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40년 다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매주 출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7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인 7단이면은 보통 한 70명 정도가 법회를 보고 청년하고 아이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그러니까 교무님들 말씀으로는 세계에서 최고의 교당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버클리 교당에 8년인데 8년에 이 정도의 규모고 이 정도의 어른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역적으로 좋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침에 효경님이 시카고 교당 교도 부회장님이세요. 예, 근데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지금에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희망이 보였고 그리고 어른들 계셔서 참 이렇게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죠.